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매년 연말 되면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내년에 얼마나 인상이 될까? 2025년도 한 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새해 2026년도에 개인회생에서 정말 중요한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계비 추가로 더 인정받아서 변제금을 줄이는 팁은 없는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인상이 될까? 그 수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5년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14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10만 원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153만 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인상률이 되게 크죠. 역대 최대폭이라고 하는데요. 7.2% 인상이 됩니다. 2인 가구 생계비는 올해 253만 원인데요. 내년 2026년도에는 251만 원으로 15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인상률은 6.78% 인상이 돼요. 3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올해는 301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내년에는 321만 원으로 2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률은 6.64%가 됩니다. 그리고 4인 가구 올해는 365만 원인데 내년에는 39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돼서 24만 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인상률은 역시 6.51% 정도 됩니다. 인상폭으로 보면 이것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최저생계비가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이만큼 인상이 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닐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작은 금액이 아니죠. 왜냐하면 한 달에 10만 원이지만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만 해도 3년이면 360만 원이 되고 5년이면 6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쯤 저희 의뢰인들도 항상 고민하신 분들이, 지금 서류를 막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빨리 신청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에 신청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시거든요. 본인이 급하지 않다, 내가 독촉이 지금 당장 들어와서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내년 1월 2일 날 접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시점, 그 기준이 되는 생계비를 최저생계비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청하는 날이 생계비를, 그래서 올해 신청하면 2025년도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요.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을 하셔야지 2026년도 새로 인상된 생계비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하신 분이 아니면 내년에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개인회생에서 생계비가 너무 중요한데 기본 생계비만 갖고는 나를 생활하는 게 조금 빠듯하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1인 가구 인상이 되더라도 153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집에 거주하는데 월세비가 60만 원, 70만 원 된다. 그러면 153만 원으로 산다는 게 되게 많이 빠듯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개인회생 생계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이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추가 생계비 신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추가 생계비 첫 번째로 꼭 검토하시고 챙겨야 되는 게, 추가 생계비 첫 번째, 주거비. 대부분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
전세로 사시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살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내고 계신 분들도 주거비 신청 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기준 1인 가구 최대 51만 원까지 인정해 줍니다. 내가 내고 있는 월세에서 기본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다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무한정 내가 월세가 1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대 51만 원까지는 주거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고 요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월세로 거주하시면서 월세가 많이 나가고 계신 분들은 상담 받으실 때 꼭 검토를 받으셔서 이 주거비 51만 원까지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내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변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적정하게 감액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20, 30만 원 정도는 보통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꼭 주거비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게 추가 생계비, 두 번째 교육비.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해당이 되시는데요. 이것도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미성년자 1인당 19만 원까지 교육비로 추가 생계비 요청 가능합니다. 원래 공교육비만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교육비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비는 지금 거의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교육비, 내가 자녀들을 학원을 보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영수증 이런 거 잘 챙기셔서 신청을 하시면 한 명당 19만 원까지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생계비 요청해 볼 수 있는 것, 추가 생계비 세 번째 의료비. 의료비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중에서 고정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생계비 이외에 추가 생계비 첫 번째 주거비, 추가 생계비 두 번째 교육비, 추가 생계비 세 번째 의료비, 내가 해당이 되는 거 있다고 하면 꼭 챙겨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생계비를 더 인정받아서 결정을 받더라도 3년이면 360만 원이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주거비 같은 경우는 보통 20, 30만 원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꼭 신청을 하시면 개인회생 변제금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바뀌는 최저생계비 얼마나 인상이 될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